채팅을 켜서 네. 어, 잠시만요. 네. 네, 계속 인사를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식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기초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할 강사입니다. 네. 어,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에서 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뇌 영상, 병원에 가면 뭐 MRI나 CT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런 어, 그 의료 영상 부분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분석하고 뭐 어떤 질환 같은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요. 어떻게 기회가 잘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3일 동안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그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이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이 링크가 공유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네,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3일 동안 어떤 걸 다룰 건지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한번 보고 갈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링크가 공유가 됐는데 링크 여기 채팅방에 나온 링크 들어가셔서 여기 같이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대면 강의고 제가 이렇게 대규모의 비대면 강의를 진행해 본 적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직접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바로바로 그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챙겨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너무 빠르거나 하면 바로바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아요. 채팅이든 뭐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노션 페이지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수강 전 체크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이 구글 콜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콜래버토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실습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조금 있지만 실습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화면을 보고 이 같이 코드를 치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 건데 이 옛날에는 이런 교육이나 뭐 강의 진행하려고 하면은 이 환경 같은 거 세팅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 콜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모두가 같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손쉽게 개발 환경을 같이 어, 가질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쓰시려면 한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구글 계정. 그래서 구글 계정 없으신 분은 하나 만드시고요. 없으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웹 브라우저 쓰실 때 뭐 윈도우 익스플로러나 뭐
맥의 사파리 같은 거는 이제 콜앱 실행이 되긴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면 좋고요. 어, 다른 환경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모니터나 뭐 태블릿 같은 거 같이 켜고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그 수강생 여러분 그 본인 환경에 맞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의 자료 저작권 같은 부분만 이제 무단 배포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3일 동안 강의할 때 필요한 자료랑 데이터셋이 다 여기 이 노션 이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콜앱 시작하기 매뉴얼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건 일단 같이 볼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세모를 또 누르시면은 데이터셋이 있어요. 데이터셋.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의미를 찾아내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셋, 우리가 실습에 쓸 데이터셋이 지금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있다가 다운을 받을 거고,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 같이 있다가 할 거고, 일단 환경은 그렇습니다. 환경은 뭐 따로 막 컴퓨터에 뭐 설치하고 뭐, 윈도우는 어떻게 하고 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구글 콜앱으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3일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만 쭉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레슨 5까지 있어요. 레슨 5까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볼게 일단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제 뭐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아니면 뭐 현업에서 쓰고 할 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할 3일 동안 강의는 완전 이 백그라운드가 완전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수강생 여러분들이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 파이썬 오늘 파이썬 이 기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파이썬이라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 기존의 다른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다른 이제 고급 코드들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몇 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처음에 있고, 어, 이걸 배울 거고, 그리고 레슨 2에서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또 하나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레슨 1이랑 2에서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모델에 넣던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던가, 어쨌든 데이터를 내가 내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이 모양을 만지고 필요하면은 뭐 잘라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고, 이제 시각화에서는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래프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프나 뭐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꼭 이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게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되게 예쁜 그래프들을 금방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본이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배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썬에서 이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 모델들이 이제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킨런이라는 활용 그 라이브러리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강에서는 전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의 개론 같은 걸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 교육의 여기서 지금 진행할 3일 동안의 교육의 목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계학습 딥러닝까지는 안 갈 거고요. 기계학습 어떤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데이터를 부어서 어떤 분석 결과를 보는 이 전체 프레임워크를 한 바퀴를 같이 돌아보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들을 하나하나 파들어가고 이제 수학적으로 얘가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룰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다 다루려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인공지능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입문을 그렇게 하셨다가 처음에 한 절반 정도는 처음에 그런 수학이나 막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막 선형대 수학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되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어, 너무 처음에 어렵게 생각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접근법을 다르게 해서 그냥 파이썬이랑 판다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이제 모델을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는가, 이, 이 보는 전체적인 사이클을 같이 몇 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관심이 생기시면은 나중에 더 깊이 파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뭐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부분에는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기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거를 가치를 창출하거나 찾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활용도는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 전반적인 과정을 한 바퀴를 같이 돌아보자. 3일 동안 딱 컴팩트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강에서 우리가 파이썬, 판다스, 시각화 라이브러리 이렇게 어느 정도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툴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시고 이제 3, 4, 5강에서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모델에 이제 데이터를 부어주는 거기까지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3강에서는 주로 전처리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라는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요리할 때 냄비에 넣기 전에도 재료들을 다듬잖아요. 다듬고 뭐 필요한 모양으로 자르고 뭐 양념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저기 모델에 입력하기 전에 맞는 모양으로 어, 맞는 모양으로 이제 바꿔주고 네, 모양을 바꿔주고 어떤 피처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처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계학습 모델에 넣기 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법을 3강에서 배울 거고, 그리고 나서 4, 5강에서는 이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가장 커다란 파트 중에 하나인 이제 지도학습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회귀 모델이랑 이 분류 모델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음, 네. 분류랑 회귀 모델을 배울 거고, 이제 이 회귀랑 분류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볼 건데, 어쨌든 가장 커다란 갈래에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할 거고, 이 실습에서 이제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고 어떤 데이터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뭐 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어요. 거기서 어떤 거래가 이제 뭐 도난 카드를 가지고 거래된 건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 모델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머신러닝이나 이 딥러닝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되게 실제 실사용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일단 오후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을 보면서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3일 동안 우리가 빨리 어떤 거를 보게 될지 이제 조금 이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슨 1에 강의 자료 클릭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구글 콜랩 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어, 콜랩 환경이 나옵니다. 환경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콜랩에 대한 거는 좀 이따가 같이 이제 살펴볼 거고, 이게 이제 강의 자료예요. 강의 자료인데 여기서 바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 드라이브 복사를 누르셔서 이 사본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사본을 만드는 중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그 사본에서 우리는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파일은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냐면 그 구글 드라이브 아시죠? 구글 드라이브.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이제 내 드라이브에 밑에 보시면 콜앱이라는 걸 처음 이제 실행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사본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사본 파일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까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처음에 이제 환경 맞추는 게 중요해서 랩 누르시고 파일 뜨면은 드라이브로 복사 누르셔서 사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사본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폴더 만들어서 파이썬이랑 오늘 배울 거 앞에 두 개를 이렇게 켜놨어요.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괜찮으신가요? 사본 만드는 것까지? 네, 쉽죠?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여기서 이 같이 못 가버리면은 앞으로 3일 동안 같이 할 때 계속 못 따라오실 수가 있어서요. 네,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 이 링크 들어가는데 문제가 지금 발생하신 분 계신가요? 채팅에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나온 이 콜랩 파일을 링크를 일단 여기 채팅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보셨나요? 여기 들어가셔서 드라이브로 복사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하시면 되냐면 이 4번 파일을 이제 여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신 분께서는 이제 뭐 됐습니다. 이거 뭐 오케이 이렇게 한마디만 이제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 이제 같이 갈게요. 오케이. 네,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로 사본을 만드셨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면 이제 수정본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뭐 다들 되신 것 같아요. 10분 정도. 혹시 안 됐으면 바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파이썬부터 우리 본다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볼 건데 음, 이 파이썬 보기 전에 이 콜랩이라는 것의 조금 구조라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을 조금 볼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실행을 시키실 수 있잖아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구글 콜앱 익숙해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이제 블락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블락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구글 콜랩에서 이 셀이라고 합니다. 셀 하나의 셀이라고. 어, 잠시만요. 문제가 1-1강 1-1강 파이썬. 네, 그 1-1강 파이썬이 맞습니다. 안 되시는 뭐가 문제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본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할게요. 이게 셀이라고 했어요. 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간 지점에 이렇게 보면은 셀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셀에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코드가 들어가는 코드 셀이 있고요. 텍스트가 들어간 텍스트 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랩 이게 그 베이스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 파일이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는 거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을 시킬 수 있다. Shift 엔터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파이썬 코드도 코드셀을 추가하시면 파이썬 코드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Shift 엔터를 누르면 뭐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이게 구글의 서버의 컴퓨터를 써서 얘 코드를 거기다가 실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셀에 실행을 시키면 코드셀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텍스트랑 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노트북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글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걸 구글 콜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환경 같은 것도 다 세팅돼 있어서 뭘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뭐 데이터 분석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뭐 데이터 분석해서 그 분석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싶거나 남한테 공유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하면서 이게 정리하고 싶을 때 그냥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노트북을 만들면서 그 중간중간에 분석 결과나 막 시각화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런 식의 노트북 형식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쌍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걸 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앞에 얘기들은 줄이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볼 거예요. 파이썬.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은 파이썬 보고 판다스랑 시본 그래서 이 전처리랑 데이터 다루는 법이랑 시각화 보고 사이킨런을 가지고 기계학습 모델을 직접 학습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볼 건데 자 그럼 일단 뭐 파이썬 왜 굳이 왜 파이썬을 배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파이썬은 왜 배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어, 진짜 쉽습니다. 파이썬은 입문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쪽엔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어, 이 분야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컴퓨터 과학이나 뭐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지금 인공지능 이 부분은 되게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입문하기 쉬운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을수록 서로 이제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그런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은 뭐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웹 서버를 만드시거나 뭐 웹사이트를 만드시거나 뭐 해킹도 하실 수 있고 사실 뭐 모바일 앱 개발 말고는 파이썬으로 뭐 거진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뭐 이전에는 한 17년도 이전에는 R이랑 매트랩을 쓰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거의 다 제치고 이러한 환경에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나 뭐 분석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 파이썬에 대해서 볼게 파이썬에서
기본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이요. 그리고 비교 연산, 그리고 파이썬에서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당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 파이썬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는지, 그리고 for문이랑 while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파이썬의 뭐 반복문이라든지 뭐 조건문을 만드는지, 함수 어떻게 만드는지, 이 전체적인 이 신텍스를 여기서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파이썬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안 계신가요? 아니면 다 이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군요. 네. 그래서 처음인데 처음이신 분들이 엄청 많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천천히 갈게요. 그럼 같이 쭉쭉 보시면 돼요. 쭉쭉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직접 지금 같이 실행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바로 막 프로그래밍을 막 엄청 잘하게 될 그런 제가 마법은 못 부리고요. 이제 마치 외국어 배우시듯이 이러한 전체 그 신텍스, 그러니까 이 언어의 구조를 조금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건 뭐 주피터 노트북 보는 건데 코드를 일단 하나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Shift 여기 셀을 클릭하시고 Shift 엔터 누르시면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실행하는 파이썬 코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일단 뭐 변수니 뭐니 그런 거 보기 전에 이 코드랑 코드가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코드들이 써 있잖아요. 여기 코드들이 이렇게 써 있고 보면은 옆에는 이제 그 초록색으로 이제 샵 다음에 있는 이런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이제 들어있는 코드가 있고 여기 다른 부분이 이게 주석이라고 해요. 커멘트.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 또는 내가 코드를 보고 이 코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부가 설명이나 뭐 함수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걸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의 설명문을 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썬이라는 이 랭귀지를 실행시키는 그 컴퓨터가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스킵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만 나오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 이 부분을 제가 주석 처리한다 그래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 버리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프린트 출력하는 부분을 내가 죽였으니까 아무 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있고 코드가 아닌 부분을 이 샵으로 파이썬에서는 이 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컴퓨터랑 주고받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볼 건데 그 부분을 파이썬에서는 print라는 이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print 하면은 프린트하고 이 안에다가 어떤 문자 또는 뭐 참 거짓을 넣으시든 어떤 거를 이제 넣으시면은 그 부분을 이 파이썬이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주고 이거를 출력해라 그러면은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코드의 출력을 모니터에다가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10 그리고 first 이런 식으로 그 변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별거 없죠? 그래서 출력을 통해서 내가 코드를 쓰고 그 결과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컴퓨터랑 얘기하듯이 코드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밑에 여기다가 네. 여기 이렇게 우리 아까 문자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스트링 또는 문자열 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그 본인 이름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 프린트 문을 써가지고 이름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 프린트라는 함수 안에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직접 쓰셔도 되고 직접 쓸게요.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쉽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뭐 당연한 거라서 뭐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을 볼 건데 뭐 우리가 이제 결국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기 귀찮은 것들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떤 값을 그 프로그램 컴퓨터한테 뭐 시킬 때 어떤 값을 이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라는 걸 정의하는 어떤 정보들을 만들 때 이 아이덴티티라는 변수에다가 여기 한국인이라는 지금 문자열이죠. 한국인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안 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이 문자열을 앞으로 이 텍스트라는 네 글자로 부를게라고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이게 그냥 변수 할당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으시고 프린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변수를 할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항상 뭐 코딩할 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예요. 뭐 이름 네이밍 하는 게 되게 힘든데 뭐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짓든 간에 그 약간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한.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이런 부분은 캐멀 케이스라고 해서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캐멀 케이스인데 이 단어마다 단어가 바뀔 때마다 이제 대문자로 써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나머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파이썬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써요. 변수에 그 단어마다 언더바를 넣어주는 이런 식의 네이밍을 씁니다. 근데 이걸 꼭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밑에 실행시키면은 보시면 이제 Japan이라는 변수에 1086, Japan Cruise라는 변수에 712라는 숫자가 할당이 되죠. 그래서 그 변수를 출력을 프린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변수 이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보기 이쁘라고 자기가 이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자료가 이제 좀 몇 달 돼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뭐
크루즈랑 일본 감염자 수랑 막 분리해서 했었죠. 그래서 전체 감염자 수를 한번 더해서 한번 해볼게요. 전체 감염자 수는 1086에다가 712겠죠? 이렇게 할당을 하신 다음에 감염자 수를 뽑으면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변수 할당하고 출력하는 법을 봤는데 음, 일단 10시부터 강의 시작한 지 50분이 됐으니까 일단 10분 정도 쉬고요. 11시부터 나머지 여기 파이썬 뭐 다른 타입들이랑 연산, 함수, 뭐 리스트, 뭐 루프랑 뭐 조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뵐게요.
네. 어, 쉬셨나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은 조금 파이썬 아마 아셨던 분들은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게 요 속도로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판다스랑 이따가 뭐 다른 라이브러리들 나오면은 아마 이게 엄청 빠르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쭉쭉쭉 볼게요. 그래서 뭐 실행하는 법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위에 보면은 변수들 있죠? 뭐 first name 내 이름, 그리고 last name 뭐 성씨, 그리고 full name 내 전체 이름, 그리고 내 나이, 내 나이의 뭐 반 이런 식으로 변수들에다가 각각 그 이제 할당을 한번 해보세요. 할당을 해서 똑같이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름만 써봤는데 각각을 뽑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풀네임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last name 그리고 이제 변수가 할당되면은 그 콜앱에서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 이렇게 내가 할당한 변수 이름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네임을 이렇게 더하기로 만들어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문자열이 더해져서 나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냥 변수라는 거는 어떤 여기 이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것들은 값이잖아요. 값이잖아요. 이 값을 담는 바구니고 그 바구니마다 내가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볼 거예요. 함수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가끔 요거를 할당이라는 의미를 되게 어, 조금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이 말이 그 수학에서 A라는 거는 1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변수를 할당할 때는 이 1이라는 값을 어떤 바구니에 넣을 건데 그 바구니 이름을 내가 A라고 지었을 뿐입니다. A는 1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게 아니에요. 두 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함수를 만드는 법을 볼 건데 이 함수라는 거 뭔지는 아시죠? 입력이 있으면은 그 입력들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함수 안에서 이것저것 입력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 어떤 출력값을 받아오는 게 함수죠.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는 게 그렇죠. 네, 함수인데 파이썬에서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를 보기 전에 이 그 밑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뭐 스트링 변수가 스트링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뭐 노래 가사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가사들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건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나오겠죠? 한 줄 한 줄.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함수는 이 define이라는 요 신텍스로 시작을 해요. 키워드로 def하고 내가 string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야. 그리고 s1, s2, s3, s4를 가지고 만들 거야. 이렇게 콜론 붙여주시고 지금 그냥 보세요.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함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함수에다가 똑같이 스트링 1부터 스트링 4까지 넣어주시면 똑같은 일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함수는 코드의 재사용이에요. 그렇죠? 코드를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만큼 코드를 내가 똑같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신텍스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define, def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짓고 싶은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입력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갈지 없어도 돼요. 입력 파라미터는 없어도 되고 어쨌든 뭐 있으면 그 입력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론을 하신 다음에 이 안에 함수의 바디 부분이랑 바깥 부분을 여기 파이썬에서는 이 들여쓰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내부에서 뭘 할지,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여기 함수의 바디 여기 안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그냥 뭐 숫자 뭐 두 개를 입력받아서 그 곱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합을 출력하죠. 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숫자 하나, 숫자 두 개 이거를 내가 입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을 누르신 다음에 자동으로 쭉 앞에 들여쓰기가 되죠. 들여쓰기에다가 내가 뭘 할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n1과 n2를 이제 넣을 거고 이거를 출력을 해줄 거야. 그리고 함수의 리턴 값을 함수는 이 sum이라는 숫자를 리턴하게 할 거야. 그리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 3, 4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7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 프린트 했을 뿐만 아니라 리턴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S3가 아니고 N3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출력된 리턴된 이 넘버가 또 다시 이게 N3에 할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들을 넣는 걸 여기서 했는데 아까 전에 그 sing 함수에서 노래 부르는 함수에서 다른 파라미터를 하나 넣어서 sing이라는 파라미터에다가 그게 뭐하냐에 따라서 이 노래 가사가 조금 바뀌게 해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앞에 있고 sing 그래서 이 안에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노래 가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눈물이 아무거나
파라미터는 여러 개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 1, 2 해서 각각 파라미터 가는 대로.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1번 자리는 앞에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또 실행을 해보시면은 B가 아니고 뭐 우박이 그리고 눈물이 흐르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함수의 이름이랑 파라미터 그리고 콜론 누르고 콜론 있고 그 안에 함수 바디랑 바깥은 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뭐 리턴을 하면은 그 값을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예시가 있네요. 그래서 앞에 프린트만 했었는데 이제 리턴을 하면은 실제 그 값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만 하시면은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고 그냥 여기서 화면으로만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divide by 2 그래서 2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인풋 넘버 나누기 2를 계속 이제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가가 만약에 6,000원인 게 있다. 6천 뭐 달러인 게 있다.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처음에 6,000인데 이제 그냥 프라이스는 요거고 만약에 3,000이면 3,000으로 만들고 싶으면 함수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직접 손으로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할게요. 함수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 똑같이 뭐 인풋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이거를 divide 프라이스를 하려면은 새롭게 창추가 셀 말씀하시는 거죠? 셀 여기 약간 조금 애매한데 여기 중간에 조금 애매하긴 하네. 중간에 이 셀이랑 셀 사이 있잖아요. 셀이랑 셀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은 요거 나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 추가 또는 텍스트 추가 단축키로 하시는 법은 있는데 그냥 저는 클릭해서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divide by 2 divide by 2 price 하면은 나눈 게 나오겠죠?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divide by 2 또 해서 또 나누면 그렇죠? 1,500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6,000이었던 게 나누기에서 3,000으로 들어가고 출력되고 3,000으로 바뀌었죠? 3,000이 들어가고 출력에서 1,500이 나와서 프라이스에 할당되고 그렇죠? 그래서 1,50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뭐 파라미터가 여러 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반환도 여러 개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 함수 보시면은 뭐 이렇게 문자열이 있고 뭐 갑자기 뭐 랜덤한 뭐 숫자가 20이 보이네요. 그리고 내가 이 두 개를 다 리턴해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하시면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받아올 때는 이렇게 받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받아오시면 앞에 그 숫자대로 그 순서대로 리턴 1, 리턴 2 이렇게 하시면은 순서대로 얘가 받아옵니다.
여기까지 저기 너무 어려운 부분 없죠?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은 있으시죠? 너무 빠른가요? 제가 약간 긴장하면 말이 확 빨라져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하면은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면은 좀 진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빠른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신텍스, 그 함수의 신텍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뭐 그런 게 별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논리 그런 것들을 이 코드의 형태로 변환을 시키고 그거를 항상 똑같이 써줄 수가 없으니까 그 코드를 나는 이런 코드를 예를 들어 뭐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뭐 나는 곱하기 2 해주는 그런 이 기능을 갖다 놓고 계속 쓰고 싶어. 그런 게 함수로 해서 내 펑션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죠? 파이썬에서는 함수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파이썬은 값이 누적되는 건가요? 파이썬은 값이 누적되는 건가요? 프라이스 값이 누적되어서 아래에선 R1, R2가 각각 출력돼서요. R1, R2가 각각 출력된다는 거는 그냥 나오는 건데 이 누적된다는 게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까 그 프라이스가 줄어드는 거는 처음에 프라이스가 이제 6,000원이라고 6,000달러라고 할게요. 달러면은 이 함수의 이 리턴 값을 다시 프라이스에다가 제가 할당을 계속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처음에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6,000이면은 그걸 넣어서 프라이스 2가 들어가고 프라이스 2를 넣어서 프라이스 3을 만들고 프라이스 3을 출력하고 사실 이런 건데 이 안에서 살펴보면은 해보면은 6,000, 3,000, 1,500 이렇게 있죠. 됐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 개 반환을 그냥 각각 받아온 거고요. 1, 2, 3 안 나누고 최종 프라이스를 하면은 최종 1,500만 나오는 네 그런 거죠. 원래 프라이스 6,000이었는데 반으로 나눠서 거기다 덮어 씌우고 또 반으로 나눠서 또 덮어 씌우고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 요거를 안 하고 하면은 네. 뭐 누적이라기보다는 덮어 씌우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낫겠죠. 네. 요게 안 되는 언어도 있어요. 요게 안 되는 언어들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리스트, 반복문 이런 거 볼 건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거는 그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이라고 해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한 가지가 파이썬의 리스트예요. 이거를 보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료형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살펴보는 것 중에 자료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타입이 뭐가 있었죠? 데이터 타입 뭐 봤었죠? 이렇게 따옴표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스트링 타입이라고 했어요. 스트링 한국말로 문자열, 그렇죠? 문자열 예를 들어서 나는 뭐라고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문자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있었잖아요. 숫자
숫자, 넘버 타입들이 있었죠. 숫자, 수치형 타입들.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50 라고 할당을 해볼게요. A 우리가 살펴본 게 150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위에서 프라이스에서 6,000이라고 했는데 나누기 했더니 0.0이 붙잖아요. 그래서 뭐 55.2 뭐 이런 식으로 실수형의 이런 숫자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자열, 숫자 타입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타입이에요. 타입. 실수형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 데이터의 타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B에다가 150을 넣고 C에다 55.2를 넣잖아요. B는 정수죠, 정수형. 이렇게 할당을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얘의 타입을 물어보면은 파이썬에서 타입 이렇게 쓸 수 있는 타입 B 그러면은 이렇게 int라고 나오죠. int. 그래서 이건 정수형 타입이라서 그래요. 정수형이라서 인티저를 줄여서 i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C 그러면 이제 플롯이라고 나오죠. 플롯. 그래서 이건 부동소 수점을 가진 이제 수라고 해서 사실 그냥 소수점이 있는 수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플롯. 그렇죠? 그래서 뭐 타입 A를 해볼게요. A 해보면은 스트링 나오죠. 그래서 스트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이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값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타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거짓, 참 또는 거짓. 그래서 B는 뭐 true, B는 false. 이렇게 할당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D랑 E도 타입을 살펴보면은 불이라고 나와요. 불. 그래서 얘네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거냐면 불리안이라는 타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참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정도를 지금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랑 이렇게 넘버 그리고 참거짓. 그래서 내가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어떤 값에는 그냥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이 타입이 있구나. 타입이라는 게 내가 어떤 타입인지. 그러면은 자료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료형이라는 거는 이 타입들을 담는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구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장 보러 가면은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장바구니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타입을 가지고 있는 값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리스트라는 자료예요. 리스트, 파이썬에서 리스트라는 거는 진짜로 그냥 장바구니 같은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뭐 살펴보시면은 쓰시는 법은 일단 자료형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해야겠죠. 위에 한 것처럼 어떤 내가 그 값에 대한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리스트라는 자료형은 이렇게 씁니다. 대괄호 열고 그 안에 들어갈 값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닫아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카운트라고 하고 각국의 이제 뭐 4개 국가의 감염자 수 되게 적었네요, 그렇죠? 감염자 수를 이제 리스트에 이렇게 감싸서 프린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트. 그렇죠? 타입도 한번 볼까요? 얘는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입.
리스트란 타입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는 거는 다른 타입, 다른 자료형들을, 다른 값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라는 게 되게 아까 그냥 장바구니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되게 간편한 게 내가 담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담아도 돼.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 정수형 또는 실수형 숫자형 타입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도 담을 수 있고 아까 말한 뭐 true, false 이런 것도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식하지 말고 우리는 이따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런치라고 해볼게요. 런치 해서 뭘 먹고 싶은지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돼지국밥 이런 거 넣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밥,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10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뭐 true 이런 게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안에는 원하시는 거 아무 타입이나 막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편합니다.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야식이 아니죠. 를 뽑으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안에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담을 수 있냐면 심지어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또 담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치즈를 종류별로 이게 치즈, 크림치즈, 고르곤졸라, 사워크림, 허니버터, 어니언 갈릭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라는 스트링들이 들어있는 여기 리스트가 3개가 있어요. 걔네가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리스트에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넣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게 이 리스트라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되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타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료형에는 여러 가지 이런 메서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바구니에다가 여기 리스트라는 장바구니에다가 뭐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이런 메서드, 이런 여러 가지 간편한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append라는 이 함수, 메서드 함수예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값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기 치즈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거를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치즈 인더 리스트 여기 이제 점을 하나 찍어요. 점을 하나 찍고 위에 append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라는 게 여기 이 자료형 얘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 붙어 있는 메서드들을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이렇게 쭉 뜨죠. 이렇게 이게 다 이 리스트라는 자료형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insert 뭐 값을 어디에 삽입하고 싶을 때, 팝 앞에 거 뒤에 거부터 이제 튀어나오게 하고 싶을 때, 리스트를 반전시키고 싶을 때, 소팅하고 싶을 때,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게 이제 간편하게 이제 메서드들로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append라는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뭘 넣을까요? 치즈 종류가 뭐가 있죠? 치즈? 체다 치즈. 감사합니다. 체다. 제가 치즈 잘 몰라서 체다 치즈를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체다 치즈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네. 다른 것도 한번 써볼게요. 치즈 인 더 리스트에서 만약에 아까 전에 팝 있었잖아요. 팝 하면 뭐가 되냐? 끝에 넣은 게 이제 튀어나와요. 그래서
얘를 다시 프린트를 해보면 없어졌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메서드들을 가져다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뭘 코딩을 잘하고 막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뭐 다른 자료형들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프로그래밍이랑 뭐 이 뒤에 있는 메서드들을 막 외우고 막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구글링 하셔가지고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리스트의 특정 부분에 어떤 값을 삽입을 하고 싶은데 그때 메서드 뭐 써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그때 쓰실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고요. 리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아시겠죠 이제? 되게 장바구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인지라는 게 나왔는데, 뭐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자료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언제 쓰냐면 음, 자, 이 숫자 num이라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해석이 되죠. 리스트죠, 리스트라고 이렇게 있고 0부터 9까지 숫자를 쭉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입력하는 거는 귀찮으실 수도 있고 안 귀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귀찮아요 지금. 그래서 귀찮아서 내가 얘를 다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myRange에서 이제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함수 설명도 나와요. 그래서 range 스타트, 스탑, 그리고 스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랑 스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0부터 10까지. 왜냐면 여기 보시면 영어긴 한데 stop is omitted라고 돼요. 스탑은 생략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9까지 만들 거기 때문에 10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my range, range라는 이 새로운 이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도 자료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type my range 이렇게 쓰시면은 range라는 타입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 10개도 되고 100개 쓰면은 이렇게 쭉 100개까지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반복문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자료형을 지금 2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을 2개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리스트를 어떻게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리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num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 0, 1, 2, 3, 4, 5라고 숫자가 6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첫 번째 요소를 어떻게 부를 거냐,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거, 그런 걸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um하고 리스트에서 대괄호 치고 0 이렇게 하면은 0번째 요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 과학에서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서 항상 이 첫 번째를 지칭하는 이 숫자를 0이라고 해요. 0. 그래서 네. 어떤 사람한테 뭐 컴퓨터 과학 전공한 사람, 프로그래머한테
숫자를 10개를 세봐라 그러면은 이제 엄청 0, 1, 2, 3, 4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리스트에서 첫 번째를 지칭할 때 인덱스가 0이다.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그 번호를 인덱스라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값에 접근할 때는 그 리스트에 대괄호를 넣고 거기 인덱스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 리스트에서 제일 마지막 놈한테 접근하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볼까요? 리스트 1이라는 변수에 0, 3, 5, 4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자, 세 번째 값은 이제 컴공 학생한테 세 번째라고 하면은 0, 1, 2 그래서 인덱스가 2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2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시에서는 list2라는 변수에 뭐가 할당됐죠? i라는 스트링, love라는 스트링, u라는 스트링, 그리고 3000이라는 이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할당이 됐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여기 안에 있는 두 번째 단어는 0, 1이니까 인덱스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랑 세 번째 값이랑 love 두 번째 값을 뽑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역수는 인덱스로 해서 내가 끝에서 두 번째 거를 가져오고 싶다. 리스트 2에서 u라는 걸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은 프린트 리스트 2의 끝에서 두 번째니까 뭐죠? 제일 끝이 마이너스 1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하시면 u 이렇게 u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인덱싱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0부터 시작하고 끝은 마이너스 1이구나. 리스트에서 접근은 대괄호 치고 접근하면은 이제 해당 원소로 접근할 수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약간 예시가 그런 게 나왔어요. 예시가 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돼지예요. 돼지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근데 스트링도 똑같이 리스트 인덱스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 name에다가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어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이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스트링인데 왜 갑자기 리스트처럼 해요?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어, 인덱싱은 어떤 그 하나의 요소에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슬라이싱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자열도 리스트처럼 똑같이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 3000 이렇게 써 있으면은 내가 인덱스 0 첫 번째 글자부터 이제 5개를 이렇게 가져오고 싶으시면은 텍스트에서 첫 번째부터니까 0 아까 그 레인지를 쓸 때랑 비슷해요. 0부터 6까지 하면은 0, 1, 2, 3, 4, 5까지 가져오고 6은 이제 포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 보면은 I love가 나옵니다. 이해 가시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내가 만약에 여기 3000 3000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3000이니까 네 글자니까 마이너스 4부터 하고 뭐 끝에까지 가져오면은 되나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를 이렇게 또 할당해 버렸군요. 다시 원래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3,000이 나오나? 300만 나오네. 그렇죠? 왜냐면은 항상 이 마지막에는 포함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뽑고 싶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4부터 끝까지 콜론하고 아무것도 안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4부터 끝까지 뽑아옵니다.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 리스트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덱스가 뭐라고요? 0. 0부터 두 번째 값을 가져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리스트 0, 그러니까 인덱스 0, 1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세요. 슬라이싱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 맞죠? 이게 참 비대면이 슬퍼요. 제가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리스트. 네. 대답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리스트 안 되지? 여기서 잠시만요. 더 이상 리스트 됐다. 리스트 3에서 첫 번째부터 값을 두 개 가지고 싶으니까 0, 1, 2 0, 1, 2 갖고 싶은 거죠. 0, 1, 2 이렇게 는 i랑 러브를 가져오죠. 그렇죠? 만약에 다 가져오고 싶으면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쓰시면 다 가져옵니다. 쉽죠? 쉽죠? 그래서 저희 아직 쉬는 시간 아니긴 하는데 한번 여기서 처음부터 세 번째 이제 수업 끝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슬라이싱해서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0, 1, 2까지 포함하고 싶으니까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러브 이거는 4 수업 끝. 근데 수업 끝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할 수 있다. 근데 리스트는 뭐다? 어떤 값들을 담는 바구니 같은 거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내가 넣고 싶은 값들을 타입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게 파이썬 처음 보신 분께서는 이제 파이썬에서 처음 배운 이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리스트를 왜 배웠냐면은 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반복 작업을 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사실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빠르게 엄청난 연산이나 뭐 반복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복이잖아요. 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도 결국은 다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 반복되면서 뭐 서버가 돌아가든 뭐가 돌아가든 이렇게 반복돼서 이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을 어떻게 시키냐 파이썬에서 컴퓨터한테 반복을 어떻게 시키냐 살펴볼게요. 이거 하고 이따가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양이 종류를 담고 있는 뭐가 있죠?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안에 이제는 이렇게 조금 보는 눈이 생기셔야 돼요. 이거 리스트네. 리스트 안에 스트링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각각을 내가 처음 순서대로 고양이 종류를 이제 프린트를 해오고 싶다.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뽑아오면 되겠죠? 예, 리스트 그 인덱싱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고양이 종류가 막 수천 가지 되나요? 어쨌든 뭐 1000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시켜주는 반복 구문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 게 이 forloop예요. forloop. 포문이라고 그래요. 포문. 그래서 포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이썬이 좋은 이유가 파이썬 되게 인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자, for 내가 for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고양이 그 종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뭐 breed 이렇게 부를게요. breed in cat breeds 이렇게 하고 콜론을 써줄 거예요. 콜론. 아까 콜론이 함수 정의할 때도 쓰였잖아요. 이 파이썬에서 콜론은 쓰시면 이제 그 외부랑 내부랑 외부를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렇죠? 여기는 외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외부. 인덴테이션이 없다면. 그래서 포문 내부에서 내가 뭘 할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힌트 브리드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브리드 안에 캣 브리드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브리드에 대해서 프린트해라. 되게 인간적이죠. Who breed in cat breed. 뭐 다른 언어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 I는 0부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신텍스가 되게 사람이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 캣 브리드 안에 있는 브리드마다 프린트를 해라. 브리드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여기 안에를 반복을 돌면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같이 하면은 출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 for i로 하고 지금 캣 브리즈를 다 출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코리안 쇼테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i라는 임시 변수에는 마지막에 들어간 그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콜론은 이 파이썬에서 내부랑 외부를 구문을 구분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콜론을 하시고 나서 이 뒤에 들여쓰기를 안 주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인덴테이션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콜론 다음에는 이 들여쓰기된 블락을 내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불평을 하시겠죠? 안 어렵죠? 요거 하나만 하고 점심시간 가질게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살펴볼게요. for i in 우리 range 배웠잖아요. range 여기서 지금 0 5개니까 0부터 이렇게 한 5개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프린트 브리즈라는 거에 i번째 들을 인덱싱 이렇게 아시겠죠? 0에서 오면은 이게 사실은 그거랑 똑같잖아요. 0, 1, 2, 3, 4 그렇죠? 그래서 그 인덱스마다 이제 캣 브리즈라는 리스트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부분도 이제 얘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다음 내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수 부분이요? 함수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6천 나오는 거, 그 프라이스 그 부분 말씀하시는구나. 이 부분이요, 그렇죠? 네. 이번 코드 복사해서 채팅방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점심 식사. 네. 오후 강의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